네, 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강사 컴퓨터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엑셀 네 번째 강의 이제 기본 함수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시간을 좀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수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배웠고요. 이제 기본 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선택 함수, 그 다음에 요약 함수,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를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자, 기본 함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숫자 함수라는 것이 있고, 순위 함수, 그 다음에 뭐 기타 기본 함수에서 제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순위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숫자 함수라는 건 뭐냐면, 숫자를 대입을 해서 그 결과가 숫자로 나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좀 편리하게 함수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int라는 함수하고요. mod, 라운드, 라운드아웃, 라운드업, 맥스민, 라지, 스몰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정도가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는 삼형제, 형제 함수라서 이렇게 제가 좀 실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이것도 실어놨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뭐 함수가 어떤 용도를 가지고 인수는 어떻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좋으련만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게 이제 엑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역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하는 방법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이제 해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총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합을 말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저번에는 연산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함수 썸을 하고 키보드에 탭을 치시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핸들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개인적인 합이 나올 거고요. 자, 평균은 에버리지라는 함수입니다. 에버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점 들어가면 이제 작살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um 함수에는 인수가 여러 개, 뭐 255개까지 들어가지만 연속일 때는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고 에버리지도 255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넘버 1, 넘버 2가 있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 넘버라는 인수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숫자를 취급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넘이 오면 숫자를 타겟으로 좀 해야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개인의 합과 개인의 평균이지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이런 타입이 나와요.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하는 경우죠. 물론 위에서 아래로 하지만 요약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하시고 이게 이제 국어의 합계가 되는 거예요. 과목 총점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B열이 C열로 D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과목 평균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위에 배운 대로 에버리지를 하시고 범위를 똑바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범위를 잡으실 때 문자를 포함해도 이 넘이라는 게 문자를 알아서 제거를 시켜줍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함수는 문자를 제외하고 즉 제목 부분을 제외하고 잡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함수는 제목을 빼는구나. 이렇게요. 제목을 포함하는 함수는 딱 하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인데요. 그거 하기 전까지는 이제 함수를 제목만 포함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최대값은 이제 max라는 함수입니다. maximum. 여기도 숫자 셀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나머지는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min이라는 함수죠. 이렇게 미니멈의 약자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값은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라지예요, 라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몇 번째, 앞에서 몇 번째, 뒤에서 몇 번째 할 때 그 앞에서 몇 번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 범위를 잡아주시고 몇 번째라는 이 K 값을 두 번째 인수에다가 찍어 주시는 거죠. 입력을. 그 세 번째 큰 값이다 그러면 3을 쓰고 두 번째 큰 값이다 그러면 2를 쓰고 이렇게 해서 라지도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뒤에서 몇 등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그러면 참고로 이제 찾아볼까요? 이 57이 가장 작은 값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68, 그 다음에 69네요. 그래서 스몰로 따지면 1등, 2등, 3등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최대에서 최소를 빼줘라 그러면 요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빼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민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연산자에도 뭐가 들어가냐? 함수가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 연산자에 꼭 값만, 셀 주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난이도가 더 어려워져서 스스로 이제 좀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터를 치시고 나머지를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맥스, 민, 라지, 스몰, 썸, 에버리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덕트라는 함수는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썸 프로덕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 두 개를 곱하라 그러면 충분하게 연산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 앞서 많이 설명드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프로덕트 해서 여기 가격, 이렇게. 물론 둘이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쉼표를 하고 해도 인수들을 서로 곱하기 때문에 곱한 값을 넣어주나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형식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라는 것이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프로덕트는 곱함수다 그렇게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하고 민의 좀 숨겨진 의미를 한번 짚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자료인데요. 날짜로부터 가장 오래된 날짜하고 가장 최근 날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날짜에서 가장 최근 오래된 날짜는 제가 함수에서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어떤 함수를 써야 됩니까? 그래서 가장 오래된 날짜는요. 민을 쓰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병합을 해놔서 그런 거고요. 자, 왜 이렇게 되냐? 날짜는요. 날짜에 해당하는 일렬번호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1999년 1월 1일부터 플러스 1씩 증가하는 날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날짜 자체가 일렬번호 값이 작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날짜가 일렬번호가 크겠죠. 그래서 일렬번호 값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정렬을 하기 때문에 민이나 맥스를 쓰게 되면
오래된 날짜, 가장 최근 날짜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함수, 숫자 함수의 일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제 숫자 함수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 함수들은 잘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이제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라운드. 그 다음에 인티저. 일단 라운드 함수는요, 예, 그 반올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반올림 함수예요. 반올림. 그리고 라운드 업은 올림이고,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은 버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요. 그래서 라운드를 기준으로 반올림이고요. 이걸 이렇게 업을 붙이면은 이제 올림이 되고, 여기서는 반, 그 다음에 이제 다운을 붙이면은 버림, 내림, 절사. 이렇게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삼형제가 있는데, 일단 라운드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올림하고 반올림 차이, 버림하고 반올림 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라운드 함수를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냐? 라운드 함수는요, 예, 인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앞에 라운드를 쓰고 숫자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또는 연산식이 들어가는 경우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찍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이제 여기에 나온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2를 썼다.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를 지칭하는 거다. 그렇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썼다. 그러면 1000의 자리를 지칭하는 거고, 예, 0을 썼다 그러면 1의 자리를 지칭하는 거다. 그것을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여기까지 해결했으면 이제 한국인은 넘어간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썼으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구나. 이렇게요. 예, 그러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두 번째는 반올림 처리 후에 표시할 위치 번호다. 그 2라는 의미가요. 그러니까 2, 4까지, 둘째 자리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나요? 예,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될 위치 번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예. 자, 여기에 뭐 정수로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너비가 부족해가지고. 예. 자, 여기에 왜 1546.55가 나온지 아시겠죠? 예, 그럼 만약에 2를 했다. 그럼 첫째 자리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하니까, 예, 4에서 반올림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15467.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이런 것을 어려워라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처리하고 표시해라. 그러면 2를 써주면 되고, 첫째 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1 써주면 되고, 1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라. 그러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0을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위치 번호하고 의미를 알아두셔야 이 함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뒤에서 한 번 더 연습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지금에서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버림 처리를 해가지고 1의 자리까지 표시하니까 5에서 버림이 돼서 15467이 나오는 거죠. 요거하고 다르죠. 반올림하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0을 사용하면 이렇게 정수부만 표시하고 소수부는 이제 버리게 되니까, 예, 그것도 좀 많이 정수부만 살려버리겠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0을 쓰는구나. 그 0이
이 위치를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인티저 함수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티저 함수는 인수에 음수는 안 옵니다. 사무자동화 기사에서 여기에 양수만 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양수일 경우 소수부를 절사하고 정수만 표시하더라. 그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수로 1.9를 받았다. 그러면 1만 남고 0.9는 버린다. 2.7이다. 그러면 2가 되겠죠. 0.5다. 그러면 0이 되겠고 7.8이다. 그러면 9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일 때 인수가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수부를 절사하고 버리는 함수구나. 정수부만 표시하는구나.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좀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용을 어떻게 하시냐. 몫을 구하는 함수다고 이렇게 제가 정의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10을 4로 나누면은 이제 여기를 잠시만요. 제가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3을 2로 나눈 몫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응용을 하시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티저 6.5를 하게 되면 6이 나옵니다. 맞죠? 소수부 절사해서 버리니까. 근데 이 인티저 2분의 13 하면 6.5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13을 2로 나누면 2, 6, 12, 나머지가 1이죠. 그때 그 6이 뭐냐? 정수부인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몫이라고 하잖아요. 얘를 피재수, 나누어진 수, 얘를 뭐 재수, 얘를 뭐라고 하죠? 나머지. 그런 형태의 목 관련 함수가 인티저다. 그래서 소수부를 절사해서 버리는 것 자체가 몫을 구하는 거구나. 그걸 좀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티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엑셀에 안 나오면 액세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고 가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5라고 좀 바꿀게요. 13 나누기 2 이렇게 6.5. 자, 그래서 이렇게 인티저도 끝났고요. 이제 모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는 나머지를 정수로 표시해주는 함수예요. 얘는 뭐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인티저하고 짝을 이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드 인수가 두 개거든요. 피재수를 찍고 그 다음에 2로 나눈다 그러면 이걸 디바이저를 이제 지수 재수라고 하죠. 피재수, 재수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은 뭐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정수 형태로 표시가 된다. 3을 나눈 수죠. 그러니까 이건 4로 나눈 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드라는 함수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럼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런 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게요. 4580분의 노동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몇 시간이냐 이 말이죠. 4580분이 도대체. 왜 하필이면 이제 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수학에서 말하는 수학인가요? 산수인가요? 4580분을 1시간이 60분이니까 나눈 이 몫이 바로 이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좀 아시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말이 없어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더라. 자, 인티저. 4580 나누기 60. 이렇게 하시면 76번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못 채운 나머지 분은 얼마냐? 그러면 4580 여기는 인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쉼표를 해주셔야 돼요. 인티저는 인수가 하나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 76시간 20분이죠. 거꾸로 암산하시면은 예 곱하기 60 더하기 예 하시면 4580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몫이라는 개념을 그냥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밑에 또 있어요. 인티저는. 예. 자, 총 결석일수를 구하라는데요. 총 결석일수는 결석일수에다가 지각이 4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하래요. 그러니까 암산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지각이 14번 했다. 그러면 4의 배수가 이제 3번까지니까 4, 3, 12 12번에 플러스 2번이죠. 그러면 12개는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몫이 3이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머지가 돼서 14를 4로 나눈 이 몫이 결석일수로 환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각을 3번 해도 결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각 횟수를 4로 나눈 몫을 취해서 더해주는 게 이제 총 결석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요. 결석일수 더하기 인티저 이게 나와야 됩니다. 14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고요. F9를 누르면 값으로 변합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해서 3으로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어요? 요걸 나누면은 얼마냐? 3. 세모네모 동그라미 마름모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티저의 활용이구나. 그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이제 딱 보고 이런 수식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사전에 선습학습이라고 해야 돼요.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식의 감이 잡히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돈인데요. 1000단위 이상만 보여지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표시가 안 되게 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1000으로 나눠서 몫만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이런 수식이다. 그 말입니다. 인티저. 금액을 나누기 1000을 해주셔라. 이렇게 하면 12.345가 되겠고 정수분만 취득하니까 이렇게 12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F9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요. 그래서 1000단위 이상만 금액을 표시한다. 그 말은 인티저를 써서 100단위까지는 이제 버리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만약에 반올림 처리를 하게 되면요. 안 됩니다. 5가 반올림이 돼서 2, 3, 5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1000단위 이상만 보여주라 하는 거하고 1000단위까지 반올림해라. 그것은 다르다는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인티저를 써야 되는 이유. 몫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숫자에 관련된 함수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충도 한번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합계를 구해라. 합계는 뭐 이제 아까 구한 것처럼 썸을 하시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채우기 핸들을 중간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C 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V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리 해놔도 돼요. 어차피 회계라서 지금 0이 나온 거니까 이따가 값이 채워지면 썸 함수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평균도 에버리지 해서 이렇게 잡고 채우기 핸들 뭐 복사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C 하실 텐지만 여기는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요. 여기도 이제 값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점유율은 총 실적액에 대한 개인 실적액의 점유 비율을 소수점 한 자리로 해라. 그러면 개인의 실적액을 총 실적액의 합계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채우기 핸들 할 거니까 절대 참조를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쭉.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서 이제 백분율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로 가시든지 아니면 직접 들어가셔서 백분율로 소수 자릿수 한 자리,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번에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되 뭐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4번은 이평균이 아니네. 그럼 요건 잠깐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과 합계, 수당의 합계를 구하는데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 말은 1000원까지 표시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올림을 할 걸 괜히 라운드 다운으로 해서 기본급 더하기 수당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1000단위가 남은 걸 보면 계산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100단위까지 표시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반올림 해라 그러면 라운드를 쓰시면 되고, 버림이니까 이제 라운드 다운을 쓴 겁니다. 평균을 구하되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이것도 이제 반올림 하니까 라운드를 먼저 쓰고 그 안에다가 평균을 이렇게 구해 주셔야겠죠. 이게 첫 번째 인수예요. 그래서 인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요 수식에 보면 풍선 도움말이 나오거든요. 툴팁 누르고 누르면 인수가 하나, 두 개, 아직 두 개짜리는 안 됐구나.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서 반올림 처리해라. 여기에서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럼 1000의 자리까지가 아니죠. 그러면은 100자리가 아니고 1000자리에서 직접 반올림 처리를 한 거니까 만자리까지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네요. 단위가 너무 작아서 여기는 좀 빼고 이런 식으로 할까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깜빡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만자리까지 나오도록.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또는 뭐 1000원 미만이라고 안 하고 100단위에서 버린다 그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표시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왜 마이너스 4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순위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함수 중에 이제 순위 함수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는 용도가 랭크가 이제 함수고요. 이 랭크라는 건 뭐 아시죠? 뭐 세계 랭킹 그럴 때 말 그대로 이제 순위를 구하는 함수다. 용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랭크 함수의 특징은요,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순위가 하나가 밀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등이 2명이다. 그럼 2등은 없고요. 이제 3등으로 가게 되는 거죠. 1등이 3명이다. 그러면 이제 2, 3등이 없고 4등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순위가 같이 나오고 다음 순위가 없더라도 절대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순위는 인수가 3개입니다. 상당히 많아졌죠. 뭐 미드도 3개인데 이렇게 해서 3개인데 이 3개를 쓰실 때 진짜 보시면, 가르칠 때 보면 틀리는 부분이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려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좀 헷갈려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수 하나가 다 위태위태하다. 좀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거꾸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순위 옵션은 0을 쓰게 되면, 또는 생략하는데 생략을 하지 마시고요. 0을 쓰게 되면 큰 수가 1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생략을 해버리면 이제 이런 거일 때 또 빠뜨리게 돼서 헷갈리게 하시더라고요. 더 어렵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0 또는 생략하면 이제 큰 수가 1등이고 0 이외의 숫자를 부여하면 작은 수가 1등이다. 그럼 0 이외의 숫자는 간단하게 구여하니까 2를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러면 작은 수가 1등 먹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육상이나 수영의 시간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작은 수가 1등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당했던 이제 성적수는 항상 큰 수가 1등 먹죠.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번 해보면 결과는 알겠지만 큰 수가 1등을 먹을 때 0을 쓰더라. 그래서 0을 소리나는 대로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외우냐면 이제 남자들은 형제가 여럿 있을 때 첫째 형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큰형이다. 큰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큰형. 큰 수가 1등이면 큰형이구나. 그렇게요. 그리고 이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위는 안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랭크를 쓰게 되면 세 번째 인수에서 한번 봐보세요.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세 번째 누르면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에서 오름하라고 하면 오름, 내림하라고 하면 내림 하시면 돼요. 0과 1이니까. 0 위의 숫자는 1 쓰세요.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인수는 왜 어렵고 틀리는지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성적 같은 경우는 큰 수가 1등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여기도 학교 성적이니까 큰 수가 1등이 되겠죠. 여기도 학교 성적이니까 큰 수가 1등인데 짠! 여기 보시면 100m 기록 경기잖아요. 그때는 작은 수가 1등이니까 2를 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8하고 11.5하고 얘가 더 순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육상 수영에서 시간 기록 경기는 작은 수가 1등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렇게 이해했으면 이제 첫 번째 인수하고 두 번째 인수는 왜 어려운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조금만 줄이고 할게요. 자, 왜 어려운가 한번 보세요. 삽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랭크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 그러면 평균의 첫 번째 셀을 찍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하나의 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를 찍는 거고 첫 번째 인수니까 하나가 와야 되겠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죠. 순위의 범위가 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범위 구하시면 작살나는 거고 해당 범위에서 그 숫자의 순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대표적인 삽질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왜 틀리냐? 이 셀 주소가요. 범위에서 채우기 핸들 할 때도 얘가 증가를 합니다. 이 범위를 잘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처음에는 제대로 잡혔다가 하나씩 밀리고 또 밀리고 그러면 결국 엉뚱한 숫자들하고 순위를 구하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고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고정을 못 해주시면은 이제 말 그대로 순위가 틀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린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도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인수가 순위를 구할 셀 하나만 찍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범위를 잡으세요. 결과는 나오지만 이게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상적인 수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채점할 때 감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첫 번째니까 1이니까 하나만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조금 야매로 암기를 하시면 좋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수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하고 첫 번째 하나를 찍은 요 수식이 참 이쁜 수식이죠. 그래서 랭크 하시고 하나 찍고 순위를 구할 범위 하고 절대 참조 F4 고정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0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해주셔야 제대로 순위가 이제 5등, 5등이니까 6등이었고 7등이 간 거고요. 자, 여기서도 또 하나 이제 미스하는 경우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틀리더라. 자, 제가 이제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이렇게 잡았는데 바로 F4를 해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0까지 쓰고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찍고 F4를 눌렀더니 앞에만 변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걸쳐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쁘게 안 잡아도 좋으니까 연속 범위의 참조 연산자 전후로 걸쳐서 잡고 F4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실수를 앞에만 또 변하고 뒤에는 안 변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범위 자체가 하나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마지막에 수식을 계산하고 더블 클릭을 해봐서 범위가 색깔로 나오니까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2를 쓴 거니까 제가 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본인이 알아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순위 함수도 끝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순위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또 다른 기본 함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함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좀 간단한 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묶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기타 함수라고 썼는데, 물론 뭐 기타는 또 따로 있는데요. 개수, 날짜, 시간, 문자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타라고 한 것은 이거를 이렇게 바꿀까요? 배열 수식 관련 함수, 관련 기본 함수. 이렇게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요. 자, 개수에 관련된 함수에서는 count A, count blank, frequency. 자, 이 frequency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배열 수식인데요. 요거 비슷해요. 배열 수식은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frequency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공단에서 샘플 문제를 줬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퀀시를 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독특한 수식이라서요. 일반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를 여기다 좀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는 아마 특강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공단 샘플로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특강으로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day, now,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요거는 나중에라도요, 액세스에서도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관련해서 문자 추출 함수가 left, right, mid, 문자 결합 함수 concatenate, 특정 문자의 위치 번호 찾는 find, 그 다음에 배열 관련된 것은 isNumber, SumProduct인데요. 또 isNumber는 find하고 부부예요. 그래서 find가 isNumber를 또 쌍쌍이 안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을 2를 빼려다가 문자 관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기는 넣습니다만 설명은 아마 요거랑 같이 병행을 해서 해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자 함수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A1 셀에 기사 퍼스트 사무자동화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중에서 A1 셀에 기사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쓰면은 더 빠르지 않나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함수를 배웠으니까 함수를 써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럴 때 왼쪽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글자 수를 뽑는다. 그럴 때가 바로 이제 left예요. 그래서 left를 쓰시고
찍고 추출할 글자 수. 이 A1은 소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텍스트라는 게 들어가면요. 이 텍스트가 어떤 의미냐? 문자도 받고 숫자도 받을 때를 텍스트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숫자에서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추출할 글자 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사가 나오죠. 자, 반대로 사무자동화를 좀 뽑겠다 그러시면은 이제 거꾸로 오른쪽부터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써서 A1 셀로부터 5글자. 그러면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화동자무사 아닙니다. 절대 거꾸로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고. 근데 이제 중간부터 뽑으려고 하면은 이제 뭘 쓰냐? 영어로 미들이라는 거 아시죠? 미들 스쿨. 그 미들의 이니셜인 미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 보시면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스타트 넘버라고 해서 인수가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4자를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기가 1, 4, 2, 여기도 4 있네. 3, 4, 5, 공백도 글자입니다. 꼭이요. 6, 7이죠. 그러니까 내가 7을 지정하면 7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퍼스트를 뽑겠다 그러면 3을 지정하면 3부터 시작하겠다. 그게 시작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트 넘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7을 써주고 컴마 3이니까 두 글자죠. 이거는 미드라이트 레프트하고 똑같고요. 넘버 캐릭스 이렇게 해서 3을 뽑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가 3을 쓰고 편집했습니다. 더블 클릭이나 F2 이렇게 하게 되면 세 글자를 뽑아야 되겠네요. 퍼스트니까 이렇게 해서 공백도 글자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번을 하나 뽑을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뽑지 말고 그냥 1, 2, 3, 1, 2, 3, 4로 바꿀게요. 옛날 일했던 학원 전화번호인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중간에서 뽑아야 되니까 여기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만둬서 이제 괜히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미드 셀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이픈까지 포함해서요. 세 글자 이렇게 하시면 왼쪽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숫자로 보이지만 엑셀에서는 이걸 숫자로 취급하지 않고 문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if가 어려운 점이 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라이트 레프트는 추출되어지는 결과가 숫자일지라도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문자 데이터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제 컨캐니네이트도 연습을 해야 될 건데 앞에서 이거 배웠죠. 앰퍼샌드 연산자 결합하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 이걸 함수로 대체한다 그러면 컨캐니네이트 함수예요. 그래서 전북은 빼고 전주시만 오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를 쓴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 여기서 오른쪽 세 글자 그럼 전주시만 오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oncatenate 라이트 이렇게. 자, 그리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갈 때는 여기서 얘기 드리려고 는을 안 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당연한 거예요. 산수에서도 저희가 4 곱하기 2 더하기 7 뭐 이렇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함수 안에 인수를 쓸 때는 는을 쓰시면 에러가 걸려요. 라이트 여기서부터 세 글자. 띄어쓰기를 해라 그러면 쉼표하고 인수를 255개 한 칸 띄고 이렇게 닫고 또 완산구 찍고 쉼표 큰 따옴표 열고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서 금암동 이렇게 해주시면은 전주시 완산구 금암동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concatenate 함수입니다. 자, 앰퍼샌드를 쓰기 싫다. 그럴 때 concatenate의 인수를 차례대로 255개를 써주면 인수 255개를 결합을 시켜주는 함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국번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여기도 좀 바꾸겠습니다. 1, 2, 3, 4, 5, 6, 7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결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중간에 마이너스를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또 고민할 것 같아서 직접 없으면 써주자.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띄어쓰기 하겠다 그러면 앞뒤로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더 이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concatenate 함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063-123-1234 자, 이제 bind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bind 함수. 여기는 필요가 없겠네요. 삭제를 하고. 자, A 20셀에서요. 20입니다. 죄송합니다. 20. A 20셀에서 M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물론 손으로 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나오겠지만, 그죠? 다섯 번째네요. 그러니까 함수 써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되지만, 이제 함수로 쓰겠다 그러면, bind를 써서 찾을 문자를 M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셀을 딱 찍으시면은 그 안에서 M의 위치를 표시하는 함수가 bind예요. 근데 이 bind가 참 주의할 게 뭐냐면 요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G의 위치를 찾는다. G의 위치를요. 그러면 bind 해서 G 이렇게 하겠죠? 그럼 1 나올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인수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쓰시다가 이렇게 써버렸어요. 소문자를.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에러가 걸려요. 왜 그러냐? 이 뒤에 있는 걸 찾아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죠. 그 이유는 bind는 반드시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것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때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대문자 B로 시작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소문자 A를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a를 찾아라. 근데 대문자 뭐 a도 없고 스몰 a도 없죠. 없으면 이렇게 에러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 에러 자체는 이렇게 흉물스러운 에러는 될 수 있으면 오류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bind에 이렇게 에러가 나왔을 때 에러 처리를 하는 게 바로 이제 number, is number라는 함수예요. is는 같다, number는 숫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와 같냐 그 말이죠. 뭐 time is cold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하고 같으면 true를 뱉어주고 문자면은 숫자가 아니면 false를 뱉어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2는인데 수식의 결과가 숫자로 나와도 이렇게 넘버가 숫자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is 넘버를 어디다 활용을 합니까? true, false로 나오는데 선생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기사 first라는 걸 영어로 썼는데 제가 G를 찾을 거예요. 그럼 1이 나오는 건 아시겠죠? 그 이제 숫자가 나오고 만약에 M을 찾겠다 그러면 이렇게 value, 오류, 흉물스러운 오류가 나오잖아요. 그럼 숫자하고 오류를 논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시겠어요? bind를 true, false로. bind를 true, false로. 어차피
오류 값이니까 숫자가 아닌 걸로 인식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한 번에 정리한 수식이 요거죠. 그래서 is number하고 요 bind는 부부구나. 이렇게 부부예요, 진짜로요. 이렇게 해서 대문자 지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bind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하면은 이제 is number 중첩 함수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걸 같이 묶어 다닌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bind는 is number는 bind를 필연적으로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구나. 오류 처리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개념이 좀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if를 배우고 와서 보세요. 이 수식을 알아두시면 이제 소위 말하면 실무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것이 글자가 있어요. 아파트들은 뭐 주소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위치가 달라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을 안 쓰고 대우 아파트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해봅시다. 그냥 귀찮으니까 보여줘야지, 그죠? 그런 것처럼 아파트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 아파트로 표기를 하고 아파트라는 명칭이 없으면 이제 단독주택이나 주택으로 표시하겠다 하는 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if 함수에서 isNumber find를 동원하면은 이제 이렇게 기가 막힌 수식들을 사용할 수가 좀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죠. 카운트 if를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거는 안 나오고요. if하고 사용하는 건 안 나오고 sum product isNumber find라는 배열 수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날짜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날짜 함수 연습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는요, today라는 함수입니다. today 하면 뭐 모르신 분은 없겠죠. 이렇게 얘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로 열고 가로를 닫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0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게 가로 열고 닫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날짜를 했는데 날짜처럼 안 보이는 이유는 제가 이런 것도 한 번씩 경험 한번 해보시라고 간단한 날짜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날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 이제 일반으로 바꾸시고 작업을 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now는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인수가 없고요, 얘도. 근데 얘는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연-월로 한번 입력 테스트 시킨 거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 연도만 추출하겠다 그러면 year라는 함수를 써서 날짜 데이터를 인수로 받으면 그 날짜로부터 연도만 추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임의대로 적은 겁니다. 제 거 나이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month로 이렇게 가서 요걸 찍어 보시면은 월이 나오죠. 이런 year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를 계산하려고 쓰는 거고요. month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가면 3월 생일인 사람들 있잖아요. 축하 멘트 보내려고. 그때도 month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ay는 날짜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생년월일로부터 연월일 또는 날짜로부터 연월일을 추출하는 함수가 바로 year, month, day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연도를 구하는 함수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year를 써서요. 원래 today라는 함수 값을 셀주스로 받으면 이게 현재 연도인데 이걸 한 번에 정리하는 함수가 바로 인수 없죠? year 가로 한 번 더 닫아야죠. 물론 함수를 가로를 안 닫아도 되는데
이 내부의 인수로 참여하는 함수는 가로를 안 닫으면 에러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함수를 열고 닫고 가로를 해주시는 버릇을 습관처럼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year to day 자체가 뭐냐? 현재 연도를 구하는, 왜? 현재 날짜로부터 연도를 추출하니까 그런 거죠. 물론 now를 써도 괜찮아요. now를 써도. 예. 이렇게요. 똑같습니다. today나 now인데, 예, 그냥 한움을 팔려고 today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 today 하는 함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이를 구할 거예요.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요. 자신의 생년월일 만 나이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이제 일반으로 바꿔주셔야, 또는 숫자로 바꿔주셔야 나이가 계산이 돼요. 이렇게. 나이를 계산하면 여기에 그 year라는 함수를 썼기 때문에 결과가 날짜인 줄 알고 날짜로 바꿔주는데요. 숫자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이가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나이를 구하는 건데, 이제 액세스에서 예전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씩 하라는 건데, 이 수식에는 문제가 있어요. 2019년인데 내년에는 20년인데 안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수식은 안 되고요. 아까 배웠던 이제 year라는 함수에 today를 집어넣고 거기서 year를 이렇게 해주셔야, 예, 여기서 끝나야 돼요. 같이 또 year 안에다 또 이 인수를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덩어리가 마이너스 앞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5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야 정확한 수식이 되는 거죠. 2019라고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과 일수는 이렇게 나중 날짜, 그러니까 종료 날짜로부터 시작 날짜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로 내가 태어나서 며칠이 지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빼주면 음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여기다 곱하기 3 하면 이제 본인이 먹은 밥그릇 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은 이제 hour. 예, 시간으로부터,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주면, 예, 요게 바로, 예, 시간, minute.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요게 minute. 여기가 예, second. 초예요. 10분 초. 이렇게 하시면, 이제 초는 안 보여지지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로부터 연, 월, 일, year, month, day, 시간으로부터 hour, minute, second.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요. today도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재 날짜 입력하라고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거. 예. 물론 요 나이 계산하는 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거죠. 유비무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이제 계산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일자가 있고 반납 일자가 있어요. 그러면 대여 일수가 며칠인가 계산해라. 그러면 위에서 배운 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지시사항은 이제 공단에서 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플러스 2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해주시면은 망해요. 왜? 그날 9시에 빌려가서 오전 11시 50분에 반납해버리면 하루가 안 되기 때문에 땅 파서 장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종료 날짜 빼기 시작 날짜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대여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은 물론 여기에다가 곱하기 500원씩 해도 되지만 이제 이게 없다고 가정하고 대여 일수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게 연산순위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하기 1 가로 닫고 곱하기 대여 일수
이렇게, 아니요, 무한대. 죄송합니다. 500.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역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날짜의 연산을 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시면 이렇게 계산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트레이닝이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PC방이나 주차요금, 다들 아시죠? 그래서 주차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시작 시간이 있고 종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시간은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줘라. 그러면 는 종료 시간 빼기 시작 시간. 오, 선생님, 시간에서 시간을 빼줘도 되나요? 됩니다. 날짜에서 날짜를 빼주는 것처럼 결과가 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사용 금액도 한번 구해 볼게요. 사용 시간인데 오타가 있네요. 사용 시간 4,800원. 시간당 4,800원이고요. 사용분이 80원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1분당 80원이에요. 그래서 68에 48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hour, 아까 배운 대로 hour 사용시간 이렇게 해야 4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디립다 곱하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 4,800원 더하기 사용분이죠. minute 빼기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곱하기 1분당 80원 이렇게 하면 이제 PC방이나 주차 요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뭐 처음 시간에서 뭐 2,000원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복잡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것은 사무자동에서 안 나오고요. 이 정도로 균일하게 계산을 하는 건. 뭐 복잡하면 1시간 빼면 되잖아요. 첫 시간은 뭐 5,000원이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사용 금액을 만약에 또 한번 구하는데요. 요걸 구할 건데 이게 없다고 했을 때도 한번 구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원리가 똑같습니다. hour, 시간에다가 곱해줘야 돼요. 시간 전체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의 정수값에다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알아두셔라 이 말이죠. 얘가 없으면 직접 빼도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4,800 더하기 다시 미닛 하신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곱하기 80원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강의 안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에다가 요금을 계산할 때는 시간 자체에다 곱하면 안 되고 hour나 미닛을 써서 이렇게 곱해서 더해줘야 된다. 이게 PC방 요금이나 주차 요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썸 프로덕트 쪽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함수의 썸 프로덕트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썸 프로덕트는 단독으로 출제가 안 되고 썸 프로덕트 is number find 또는 썸 프로덕트 배열 수식 그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썸 프로덕트 함수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배열 수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썸 프로덕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먼저 이렇게 따로 해드릴게요. 곱하라 그러시면은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제우겐들. 프로덕트를 써라 그러면 곱함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썸 프로덕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덕트를 좀 가지고 온 거예요. 단가, 컴마, 수량 이렇게 하면 인수를 255개까지 해주면 서로 곱하는 함수라고. 결과가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다르면 제가 강의 안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여기에 썸이 있어요. 썸. 이 썸은 이제 그냥 썸 함수인데요. 이게 뭔 뜻이에요? 곱들에 대한 합이잖아요. 61만 5천원이. 그걸 구하는 함수가 바로 썸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에 대한 썸.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그 인수들을 곱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체 서머리 합을 구하는 거다. 그게.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썸 프로덕트. 여기는 어레이라고 해서 연속적인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개별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쉼표를 썼죠. 얘들이 같은 높이가 있는 것들을 각각 서로 곱해줘요. 본인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갑니다. 대신에 높이가 다르면 에러가 나오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 이 계산한 값을 또 전체 합으로 시그마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죠. 61만 5천 원이라는 게. 요거 이렇게 중간 과정 없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썸 프로덕트를 하시고요. 보세요. 단가 범위 잡고 어차피 곱이니까 이렇게 분리해도 각각의 인수를 곱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배열식으로 서로 곱해도 각각의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걸 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를 넣어도 계산은 동일하고 인수를 이렇게 서로 분리를 해도 계산이 동일하게 됩니다. 왜? 곱들에 대한 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차후에 배열 수식에다가 이제 적용할 거예요. 요거보다는 요거죠. 그래서 곱들의 합이기 때문에 곱을 각각의 인수를 곱해도 되는구나.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자일 때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배열 수식에서 이렇게도 똑같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썸 프로덕트는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수함수도 넘어가서 짧으니까 같이 마지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수업료하고 급식비하고 교과서가 있는데 미납자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빈칸이 미납자이다. 이건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셀 주소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빈칸의 수를 세는 거예요. 빈칸의 수. 빈칸이 미납자이기 때문에. 그럼 미납자 수를 세라 그러면 빈칸의 범위에서 빈칸을 세는 것이 카운트 블랭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카운트 블랭크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게 빈칸의 수가 나오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시면 2명, 하나, 둘, 셋, 4명이 되겠네요. 반대로 이제 납부자의 수를 구하라 그러시면은 빈 셀을 제외하고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세야 되거든요. 숫자 카운트는 못 씁니다. 왜요? 카운트 자체는 이제 그 앰퍼샌드 저기 숫자만 세기 때문에 문자를 못 받기 때문에 다 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운트 A를 써서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 문자를 세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자 수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전체 인원수는 이제 조심하실 게 이 범위를 잡으면 안 되고 성명을 잡든지 학번을 잡든지 이렇게 잡아야 전체 인원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A, 카운트. 여기서는 이제 사실 카운트 A는 못 쓰는 거고, 그죠? 이걸 아예 지워버릴까요? 그리고 앰퍼샌드를 쓰는 이유는 뒤에다가 만약에 뭐 명을 결합을 시켜라 그러면 큰 따옴표로 열고 항상 앰퍼샌드 앞에는 함수로 마무리를 짓고 결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인수가 피연산자가 함수가 돼야 돼요. 이 안에다 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면 에러 걸려요.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하시면 이제 명을 결합할 수 있으니까 앰퍼샌드는 그냥 빼도록 할게요. 한 번씩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수까지 저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본 함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프리퀀시는 제가 특강으로 실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공단 샘플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 함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